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항상 밥 먹으면서 틀어놓는 썰TV에 제 사연이 나온다니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오늘 저는 남편과의 갈등이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닌 제 동서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변을 보니 동서와 잘 지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하지만 제 동서는 저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었네요. 차근차근 이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아빠가 어렸을 적부터 크게 자영업을 하셨어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산을 올라가시다 보면 전원주택처럼 한 건물을 전체로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곳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곳을 본점으로 저희 아빠는 시작하셨고 옆 동네에 2호점, 그 다음 동네에 3호점을 내시기 시작하시더니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없었던 젊은 시절부터 운영을 하셨던 거니 몇십 년 뚝심 있게 한우물만 파셨던 거죠. 손님은 계속해서 많아져 갔고 매출도 고공행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셔서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모으시게 되셨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는 많이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외동딸이었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고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저도 아빠를 따라 자영업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관심 있던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입소문도 타게 되어 단골 손님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정말 매출은 입소문이 큰 부분을 차지하더군요. 덕분에 저 또한 나름대로 자리를 잡게 되어 좋은 매출을 보이고 있던 그때 우연히 저는 단골이었던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트게 되고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4살 연상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손님이 제 남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을까요? 서로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서로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어서 저희는 바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꺼내기 무섭게 양쪽 부모님께서 모두 축복해 주셨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문제없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여유가 있던지라 신혼집은 저희 아빠가 해주셨는데 이로 인해 저희 아빠가 음식점 대표인 걸 시댁 식구들 모두 알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갔을 때 크게 환영을 해주셨어요. 남편에게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남동생이 있었고 같은 회사에 동서가 있었는데 특히 반갑게 환영을 해주었죠. 이제 진짜 형님이 되셨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형님. 아이고, 동서 고마워. 앞으로 나도 잘 부탁해. 우리 힘들 땐 서로 의지하고 잘 지내보자고. 그런데 형님, 들어보니까 엄청 금수저라고 하시던데 정말 부러워요. 신혼집 다 해주시고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친정집이라니. 그게 내 돈인가? 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뭐. 집은 내가 외동딸이라 아빠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해주신 것 같고. 난 동서가 더 부러운걸? 능력 있어서 대기업도 다니고 복지도 엄청 좋을 거잖아. 얼마나 부러워? 에이, 아니에요. 들어보니 엄청 여유 있으시던데. 아무튼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 그 아버님 사무실이 강남 쪽에 있는 거 맞으시죠? 맞아. 그 지하철 출구 쪽 바로 옆에 있어. 왜? 아니에요. 얼른 식사하세요. 동서는 저에게 참 싹싹하게 굴었어요. 이거는 어디서 샀냐, 저건 진짜냐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동생 같기도 하고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항상 동서 것도 챙겨서 사다 주곤 했어요. 그런데 동서도 이 마음이 고마웠는지 어느 날은 저희 아빠 회사로 디저트를 보냈더라고요. 고생하신다면서 말이에요. 참 센스도 있고 착하다고 생각했죠. 고맙다고 말을 전하니 동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건 형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형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맛 좋은 데서 일부러 주문한 거니 맛있게 드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이좋은 형님과 동서 사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는 참 잘 지냈습니다. 가족들도 정말 친자매 사이 같다고 인정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저희 아빠가 새벽부터 연락을 주신 건데요. 아이고, 이걸 어째. 예진아,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어. 아니, 지금 몇 시?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인데요? 아니, 내가 친구 따라서 투자를 했었는데, 아니, 그게, 네? 투자를 했어요? 아빠가? 그런 거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근데 왜요, 아빠? 그게 잘못된 거죠? 그쵸?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구가 하도 꼬셔서 투자를 했는데 그 친구와도 한패였나 보더구나. 날 목표로만 한 건지 피해자는 지금 나뿐이고. 미치겠다. 연락이 아무도 안 된다. 주변에 이쪽 잘하는 사람 좀 있니? 연락이 아무도 안 된다고요? 아니, 얼마나 넣으신 건데요? 네? 내가 여태까지 번 돈 거의 다 투자를 했다. 무조건 대박이 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철석같이 믿었어. 귀신에 홀린 듯이 돈을 보냈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해? 당장 신고부터 하시고 저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볼게요. 그렇게 아빠는 사기를 당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면서 전화를 주셨고 저 또한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아빠는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시고 범인을 잡으시려 백방으로 알아보고 했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들만 무성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수습을 해야 했어요. 한순간에 무너진 저희 아빠를 위해서 우선 저는 제 카페를 망설임 없이 팔았습니다. 대출까지 알아보러 다녔으니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모습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빠는 하루하루 술로 보내셨고 저희 집은 거의 초상집 같았어요. 이렇게 해도 그 엄청난 돈을 메꾸기에는 한참 부족해서 저는 주변에 돈을 빌려야만 했고 정말 고맙게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마이너스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좋을 때만 예진이 남편이 아니잖아. 힘들 때도 난 너 남편이야. 우리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장인어른도 곧 괜찮아지실 거고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제 옆에서 손을 잡고는 항상 곁에 있어 주었어요. 사람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연을 어머님도 알게 되셨는지 어머님은 하루 시댁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아이고, 요새 고생이 많다고 들었다. 예진아, 사돈 어른은 좀 괜찮으시니? 아, 뭐 일이 터진 지 오래되진 않아서 아직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죠.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 꼭 안부 전해드리렴. 아,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흰 봉투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니,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거 내가 이래저래 모아뒀던 돈이야. 예진이네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그걸 다 갚기엔 무리가 있잖아. 당장 돈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거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어머님, 이 돈 저는 못 받아요. 말씀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다. 이거 받아 예진아. 나 너가 시집 오는 순간부터 내 딸처럼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었다. 우리 아들의 고통은 내 고통이고 예진이가 힘든 것도 난 싫어.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돈이야. 내가 이렇게 쓰려고 모아뒀나 보다. 얼른 받아. 뭐해? 아니 그래도 자 빨리 받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다라고 생각해. 어머님. 어머님은 돈을 제 손에다 쥐어주셨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어머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얼른 이겨내자고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을까. 동선에도 시댁에 도착을 했고 아빠께서 사업이 힘들어진 후 처음 만나게 된 거라 반가운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동선은 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어머 형님,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뭐 괜찮아. 다 도와주시고 걱정해주시고 하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걱정 고마워. 이때까지는 동서가 저를 그냥 걱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니더군요. 동서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 그러셨대요. 사업이 망하고 하는 게 비일비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은 그런 게 아니고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니 뭐. 그러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좀 잘 찾아보시라고 하실 그러셨어요? 그렇게 경솔하게 투자하고 했다가는 피보거든요. 돈 갚느라고 가게도 못 파셨죠? 아니, 이제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차라리 대기업을 가는 게 낫지 않으셨겠어요? 뭐 대기업도 쉽지는 않지만요. 우리 아빠도 일부러 사기당하려고 그런 건 아니셨겠지. 걱정은 고마워, 동서. 듣기엔 좀 그렇지만 난 동서 마음을 아니까 넘길게. 아, 네. 너무 돈이 많고 하면 그렇게 미끄러질 때가 있대요. 애는 늦게 가지세요. 이럴 때 애 생기면 환영도 못 받고 무슨 죄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듣다 못했는지 화를 내더군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수 씨? 저희 그런 말 듣지 않아도 누구보다 상황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말 좀 조심해 주세요. 그렇게 남편은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한숨을 쉬더군요. 동서는 여유 있게 살아왔던 제가 원래부터 고가웠던 걸까요? 아무 말 안 해도 지금 돈 때문에 허덕이는 마당에 갑자기 저희 아빠가 경솔했다느니 애는 늦게 가지라느니 이런 선 넘은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다닌다는 얘기는 왜 항상 저렇게 항상 하는지 어이가 없었고요. 그러면 예전에 저희 아빠 회사에 대체 왜 디저트까지 잘 부탁드린다며 선물을 했던 걸까요? 그때는 돈이 많아서 해준 거고 지금은 돈이 없어져서 무시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었지만 저는 동서를 많이 아꼈기에 노파심의 말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잘 말도 전달했으니 이제는 조심하겠지라고 생각했고요. 그 뒤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정신없이 친구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중간중간 서류 작업을 하는 일도 했고 거의 하루에 3탕을 뛰었어요. 잠은 하루에 5시간을 자면 많이 잔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출을 받고 빚이 생겨버렸으니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돈을 급하게 빌렸으니 저는 당장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슬퍼할 여력도 그리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대화를 나눌 새 없이 많이 힘들었지만 밤에 쓰러지듯 잠들면서 저희는 항상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차근차근히 돈을 갚아나가고 저를 위한 소비는 아예 없어지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던 중 동서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화 이후로 저는 이제 동서를 더 이상 동생처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형님, 급하게 형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요새도 좀 힘드세요? 어떻게 나아지셨나요? 뭐 똑같아, 일하고. 근데 왜? 무슨 일인데? 아, 형님, 혹시 일 구하시진 않으시죠? 지금도 일 많이 하고 있어서 따로 더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거기 회사에 일자리 나왔어? 에이,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여기가 어떻게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대기업이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그렇게 못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게 싸우라고 하면 싸울 사람 몇 명인데. 아니, 그럼 뭔데?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동서? 여기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 한 분이 그만두셔서 자리가 빈대요. 갑자기 아들이 아프시다나 뭐라나. 저도 몰랐는데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공고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생각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형님 번호도 남겨놓고 꼼꼼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추천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곧 연락 가도 놀라시지 말라고 전화드린 거예요.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일 찾고 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도 일 잘하고 있어서 말이야. 그래도 잘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은 복지가 다르다니까요? 그렇게라도 대기업에 들어오면 자랑거리 아닌가? 그러게 평소에 이렇게 될 걸 대비해서 돈 좀 더 모아두시지 그러셨어요. 아무튼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필요 없어. 끊을게. 하루에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하는 저에게는 동서와 그런 말을 할 힘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고 나서는 한참을 얼마나 비상구에서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대기업 청소라도 하면서 대기업에 들어오면 자랑거리 아니냐면서 이때다 싶어서 얼마나 사람을 깔아뭉개는지 동서한테 오는 전화만 봐도 이제는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놀러가고 여행 가는 사진을 보내준다든지 하루는 서방님께 선물 받았다고 하면서 명품 가방을 자랑한다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동서한테 뭘 잘못한 게 있는 건가 싶을 만큼 저를 계속해서 무시를 했죠. 하지만 남편한테 따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면 노발대발하면서 일이 커질 걸 알기 때문에 저 혼자 감당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갚아나가면서 조금씩 안정적으로 되어가던 그때 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가족들과 외식 장소라도 정해야겠다 생각하던 즈음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엔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해서 생일 안 챙기련다. 나이 먹는 거 뭐가 자랑이라고 요란스럽게 축하를 해. 별로 생각 없으니까 이번에는 뭐 준비하지 말라고. 알겠지? 우리 아들한테도 전해주고 둘째네도 좀 전해줘. 알겠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를 배려해 주시느라 일부러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을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저하고 남편이 바닥을 칠 때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이기에 생신을 그냥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없었더라면 2배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한테 어머님께서 생각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동생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그날 저녁 동서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머님이랑 통화하셨다면서요? 생신 때문에.
전화했어.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아니고. 아, 당연히 아니죠, 형님. 형님이 힘들다고 그렇게 막 생일도 안 챙기고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하고 다름없잖아요. 아니, 그건 당연히. 일부러 형님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알고 있지. 나도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당연히 챙겨드리는 게 맞아. 좋은 건 예약하고 반반하자. 그러면 되겠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반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돈 없으시잖아요. 적당하게 괜찮은 곳 많으니 그런 곳으로 하면 되지. 내가 알아볼게. 아니요, 제가 예약할게요. 제가 괜찮은 곳 알고 있어서요. 동서는 꼭 본인이 식사를 예약해야 한다고 말했고, 저는 적당하고 괜찮은 곳으로 알아봐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인가 알아보더니 동서는 저에게 주소 하나를 보냈죠. 어머님 생신 파티를 할 장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 뷔페였고 저희 아빠가 사업이 잘 되실 때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때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힘들 때 어머님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고 정말 부모님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동서는 제가 돈 낼 수 있나 없나 궁금했을 테지만요. 그 주 주말에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고 그날 아침까지도 저는 밤을 새서 일을 했습니다. 그 주 초부터 몸이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니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인사를 드리고 준비한 용돈도 드리고는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왜인지 복통이 심하고 계속 토를 할 듯 헛구역질이 나와서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요. 거울을 보니 붉게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자리로 돌아오는 그때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복도에 쓰러져 있는 저를 직원분이 보시고는 바로 남편에게 말을 해줬나 보더라고요. 저는 눈을 뜨니 바로 병원이었고요.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가 모두 옆에 서 있더라고요. 남편도 놀랐는지 제가 눈을 뜨자 울먹이면서 손을 붙잡고 말을 했습니다. 예진아, 괜찮아? 예진아, 나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괜찮지? 괜찮은 거 맞지? 괜찮아.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기억이 안 나? 호텔에서 같이 밥 먹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했었잖아. 안색이 안 좋더라니 내가 먼저 알고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쓰러져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 얼마나 놀랐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괜찮아? 어제 일하느라고 내가 잠을 잘 못 잤거든. 너무 무리했나 보다. 의사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검사 이것저것 더 추가로 해야 한대. 그것만 하고 얼른 가자. 외상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그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예진아, 그렇게 몸 상하면서까지 일하지 마렴. 아무리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먼저 아니겠소?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힘들게 하지 마, 어? 네,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동서도 많이 놀랐지. 아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아프신 분들 많이 봐서 아는데 그렇게 큰 병을 갖고 있는 얼굴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형님, 저 뭐 좀 여쭤봐도 돼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형님 쓰러진 거 그 호텔 뷔페 돈 내기 싫어서 그러신 거죠? 뭐라고?
아니요, 어차피 비용도 저희가 다 냈고 이제는 돈 내실 필요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일부러 쓰러지신 거 맞죠? 안색도 그렇게 안 좋지 않으시고 병원에 오자마자 의사 선생님도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형님처럼 일하고 하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그 호텔 예약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부담되시면 싫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괜히 병원비가 더 나오게. 이 말을 듣자마자 제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이 옆에 그냥 누워있을 뿐이었고요. 재수 씨,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을 조금 가려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무슨 돈이 없으니까 애는 늦게 가지라느니 잘 보고하지 그랬냐면서 듣기 불편한 말들을 좀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힘들었던 건 맞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그 저녁비 내기 싫어서 그러냐는 말이 나오세요? 돈 드릴게요. 재수 씨네 먹은 돈까지 다 드릴게요. 그럼 꾀병 아닌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형, 아니 내 와이프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 형네는 지금 돈이 없어서 아침까지 무리하면서 일을 했던 거 맞잖아. 그래서 혹시 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내 와이프를 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냐 이거야. 너도 정신이 나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는 여자랑 사니까 너까지도 이상해지는 거야? 재수 씨가 어떤 말을 해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 우리가 이렇게 되고 무시하는 것 같아도 괜찮은 척하고 넘겼다고. 너 말대로 일하다가 쓰러진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게 맞아? 어? 너 마누라 편을 들 게 있고 안 들 게 있지. 우리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자. 우리를 아예 예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네? 형, 이건 아니지 진짜로. 사과해. 우리 틀린 말 하나 없으니까 사과하라고. 지금 어디다 대고 사과를 하라 말아야? 먼저 선 넘은 건 너희잖아. 됐다. 이제 그냥 보고 살지 말자. 나도 우리 와이프 이렇게 돈 없다고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섞고 싶지도 않다. 엄마, 이제 저희 명절 때마다 따로 보세요. 죄송한데 저는 이런 인간들하고는 단 한마디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 말을 끝으로 서방님과 동서는 병원 밖으로 나갔고 어머님께서도 아무 말도 없으시고는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억울하지 않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그나마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돈 내기 싫어서 쓰러진 사람으로 만드는지. 저도 다시는 동서를 보기 싫었고 남편이 말한 것처럼 그 뒤로 명절은 따로따로 챙겼어요. 날짜가 겹치지 않게 어머님을 따로 찾아 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모두 일을 하면서 노력한 끝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저는 하루에 한 개의 일만 하면 됐었어요. 남편도 퇴근하고 밤에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요. 그렇게 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몇 년 뒤 저는 다시 카페를 차리고 싶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동안 집에서 취미로 디저트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곤 했었는데 반응이 참 좋았었거든요. 어디서도 맛본 적이 없다면서 팔아도 되겠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기사회생하신 저희 아빠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카페를 다시 차려주셨고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늘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꼭 주나 봐요. 카페를 열자마자 제 카페는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처음에는 빠르게 다 팔리더니 나중에는 줄 서서 오픈을 기다리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송에까지 홍보가 되게 된 제 카페는 매출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안정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분점까지 금방 생기게 되었어요. 인생 한 방이라더니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였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힘들 때 일을 시켜줬던 식당 주인인
제일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고급 식당이었죠. 예진아 바쁘지? 요새 잘 되는 거 보니 너무 기분 좋아. 그러게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겸손하게 오래오래 해야지. 잘 지냈지? 무슨 일 있어? 아니 뭐 좀 물어보려고. 또 그 저번에 말한 동서 있잖아. 혹시 이름이 뭐야? 동서? 김희영. 왜? 그 핸드폰 뒷번호가 5676 맞아? 잠시만 찾아봐야 하는데.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머나, 맞구나. 아니, 아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우리 식당을 예약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아, 그래. 그렇게 좋은 식당을 왜 간대? 살만한가 보네. 얘, 너 지금 회사 대표잖아. 분점도 계속 계약하려고 하고 있고 본사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표지. 곧 분점 2개나 더 계약한다며. 동사가 너를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와서 얼굴이나 보고 가면 어때? 얼마나 잘 사는지 다시 일어났다는 걸 너가 보여주라고. 저는 처음에는 친구의 말을 거절했어요. 이미 인연도 끊겼고 가족도 아닌 마당에 굳이 제가 가서 복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억울한 게 참 많더군요. 돈 많을 땐 잘 보이려고 하더니 사업이 무너지자 완전히 무시해버렸던 그 눈빛. 저는 그날 아무렇지 않게 친구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한참을 앉아서 기다리다가 동서가 예약한 시간이 되자 회사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속에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저는 오랜만에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어머 형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무슨 일로 여기에? 아, 이번에 저희 대기업 회사 회식 겸 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아니, 형님은 여기 무슨 일이세요? 여기 오지간히 비싼 데인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형님 분수에 맞게 드세요. 안 그러면 체해요. 또 시작이네. 감당 가능하냐고 걱정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거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때 친구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 척하고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말하더군요. 대표님,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기다리시죠. 바깥쪽은 시끄러워서요. 그러자 동서는 입을 떡 벌리면서 말했어요. 대표님? 지금 형님 보고 대표님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대표요? 몰랐어? 나 카페 차린 거 대박 난 거. 이제 말만 들어도 알 텐데 방송에 하도 나와서 말이야. 동서가 걱정해준 덕에 이렇게 대박 났어. 분점도 이제 곧 3개나 될 것 같아. 고마워 동서. 기도도 많이 해줬나 봐?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했잖아. 이해 못했나? 나 대표 됐다고. 아침부터 사람들이 카페 앞에서 줄 서 있고 예약해서 팔 정도라고. 왜, 이제는 잘 보이고 싶어? 어디 한번 잘해봐.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사실 동서한테 상처받은 것 치고는 아주 소소한 복수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 말을 전했고 고소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또 연락 오는 건 아니겠지? 양심 있으면 안 오겠지? 라고 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잊혀져 갈 때쯤 하루는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어머님이 너무 우시는 바람에 저는 누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걸.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우리 둘째네. 투자 사기 당했대. 이걸 어떡하면 좋아. 지금도 둘째네 죽겠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말리고 왔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알아본 다음에 했다던데 이게 무슨 신종 사기인가 그렇대. 지금 회사도 못 나가고 있다 둘 다. 이걸 어떡하면 좋아 당장. 자세히 들어보니 서방님과 동서가 크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크게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어서 꼼꼼히 알아보고 믿고 나름 한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사기였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하셨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서방님과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죠. 무슨 일이에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거실로 들어온 서방님과 동서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 저희 지금 아예 무너질 것 같아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형님한테 잘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아픔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 게 아니었는데, 형님 부탁드려요. 저희 사기당했어요. 그래, 어머님한테 들었어. 사기당했다고. 무슨 역세권 땅을 샀다고?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갑자기 귀신에 홀린 것 같이 돈을 보냈고 영문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오는 길이에요. 그들은 저희 지금 회사도 다시 못 가고 있고. 형님, 잠시만 돈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뻔뻔하게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래? 너 나한테 했던 말들 다 잊었어?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투자를 했었어야지. 원래 사람 인생 망하고 잘 되고 하는 게 한 끗 차이 아니겠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해서 손이 너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부탁드릴게요. 형수님, 부탁드릴게요. 저도 형수님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셨을 때 일 많이 하시는 거 걱정하긴커녕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제 와이프를 감싸기 바빴어요. 부탁드립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돈이 어딨어요? 형님 그때 식당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이시라고. 돈 한 번만 빌려주시면 정말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한 번만요. 아, 그니까 돈은 있는데 당신들한테 줄 돈은 없다고. 동서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더 읊어줘야 해? 어느 날은 갑자기 회사 청소를 하라고 화장실 청소를 잘하지 않냐고 말도 했었고 또 우리 아빠 막 욕하는 말도 했었잖아. 돈 좀 모아두지 그랬냐는 둥. 함부로 그렇게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둥. 아참, 그 말도 했다. 우리 보고 애도 늦게 가지라고 하지 않았나? 동서, 애 가지지 마. 이런 상황에 가지면 그 애가 무슨 죄겠어. 안 그래? 그리고 투자도 좀 잘하지 그랬어. 대기업만 잘 다니면 뭐해. 이럴 때 쓸 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오래 나와 있고. 그러지 마. 그러면 너네 팽당한다. 잘못했어요, 형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것 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큰 교훈 하나 얻었다. 그리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이러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마. 나 돈 빌려줄 생각 없어. 미안하다. 병원에서 너한테 일부러 쓰러졌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나는 앞으로 너를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한테나 막 돈을 빌려줄 순 없잖아? 가족도 아닌데. 힘쓰지 말고 돌아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자 동서는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형님, 저 임신했어요. 이래도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충분히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잘못하고 뉘우치고 있다고도 했잖아요. 여기 지금 제 배 보이세요? 볼록한 거? 이것도 모르는 척 하시면 형님은 정말 인간성을 버린 거예요. 이제 협박까지 하는 거야? 돈 빌려달라고? 그걸 내가 왜 빌려줘야 하지? 그것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정말 불쌍하다.
태어나기 전부터 돈 빌려달라는 무기로 쓰이니 아이 가지게 된 건 축하해. 이제는 진짜 어른이 돼서 말 조심하고. 지금도 애기가 다 듣고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동서가 쌍둥이가 있어도 내 쌍둥이가 있어도 난 빌려줄 생각 없어. 이만 돌아가. 그러자 서방님은 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리더군요. 형, 조카가 나온다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 할 거야?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마음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잖아. 한 번만 잘 생각해봐. 돈을 아예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잠깐만 빌려달라는 거야. 무조건 갚을 거라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말했던 거 상처될 수 있다고 인정도 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잖아. 가족은 이럴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제발 우리 좀 도와줘. 그러자 남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니 솔직히 미안하지 않아. 너희가 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피눈물을 흘렸어. 이제 나가줬으면 해. 신고하기 전에. 우리 영 끊은 형제인 거 잊었어? 왜 이제 와서 형 그리고 형님거리면서 이 난리를 쳐? 아이 생겼으면 더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살아. 엉망으로 말하면서 살지 말고. 저희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았는지 서방님과 동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볼록 튀어나온 배를 붙잡고 현관문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보다 어린 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비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눈 딱 감고 믿어줄까라는 생각이 100번도 더 들었어요. 그렇게 둘은 문 밖으로 나갔고 저희 부부는 눈을 마주치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렇게 인터폰을 켜서 잘 가나 밖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줄 몰랐는지 동서는 배에서 가짜 쿠션을 꺼내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안 먹힐 거라고 했잖아. 이거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뭐라고 변명할 건데. 그냥 유산했다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돈을 안 빌려주냐? 진짜 너무하네. 너는 무슨 생각도 없이 투자를 해서 이 꼴을 만드냐 진짜? 왜 나 혼자 투자한 것처럼 얘기해. 너도 좋다고 했었잖아. 웃긴다. 정말 끝까지 최악인 부부였습니다.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니요. 돈을 받기 위해서 없는 아기까지 만들어내는 이 부부를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돈을 안 주었다는 사실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동서와 서방님은 몇 번이나 전화하고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서방님과 동서는 서로를 다 탓하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둘은 끼리끼리 잘 어울렸었는데 말이에요. 빚은 현재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던 두 사람은 회사에서도 해고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서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과 살고 있다고 들었고 서방님은 술독에 빠져서 시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눈치는 보이는지 저희가 시댁에 가는 날에는 집에 없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또한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하고 얘기 중이었던 분점도 3개가 더 생겼고 매출 또한 아주 좋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부를 또 시작하고 계시고요. 어머님 또한 서방님의 잘못을 인정하며 저희에게 아무런 강요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돈이 없을 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동서, 그리고 이런 결말. 하늘이 뜻하는 게 있겠죠?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